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컨셉 설정과 글쓰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선 그 첫 번째 파트 1은 내가 아까 말씀해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그 수요가 있는 거 이런 걸 좀 찾아나가는 자아 탐색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찾았을 때, 그 허브스팟을 찾았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좀 퍼스널 브랜딩 컨셉을 잡고 글로 풀어나갈 것이냐, 콘텐츠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들을 또 주셨는데요. 남과 다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는데 저는 이제 브런치 글을 쓸 때 영화 글을 시작을 했고 근데 진짜 영화 후기 하나 쓰는 게 생각보다 진짜 품이 많이 들어요. 일단 영화 봐야 되죠. 그쵸.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쵸. 영화 후기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내용이나 어땠나 이것도 있지만 조금 더 분석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거든요. 이게 뭘 무슨 의미하는지 맞아요. 네, 숨겨진 찾아보자. 의미가 뭐지? 떡밥이 뭐가 네, 있는지 복선은 뭐였지? 네, 근데 그거를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수두로 빽빽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내가 또 들어갈 필요는 없고 네, 진짜 그리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거를 거의 일주일에 그러면 4-5건을 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영화 러닝 거죠. 타임만 해도 네,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해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항상 이거는 제가 좀 답답했던 것도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영화 추천해주는 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무드에 맞는 음악 추천해주는 네, 느낌처럼. 네. 그래서 뭐 배우나 감독으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여행 가고 싶을 때 그쵸. 아니면 이런 크리스마스에 볼 영화. 네, 뭐 먹방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좀 TPO랑 연결지어서 그렇게 컨텐츠를 영화를 리스트업을 해서 소개를 하면은 이미 내가 본 영화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네. 다시 영화를 안 봐도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영화를 본 거 안에서 그렇게 리스트를 짜보자. 그래서 이 콘텐츠가 아직도 조금씩 조회수를 올려주는 콘텐츠가 있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하다가 이거는 근데 요즘에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한 지금 많이 오래됐고 네. 그 다음에는 사실 회사를 다닐 때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브랜딩이라는 일을 맞아요. 그쵸 비밀 유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4-5년이 지났을 때 내가 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한 번씩 써볼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랜딩은 이론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맞아요. 모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런 이야기들은 다 제 경험에서였고 제가 필요로 해서 썼던 글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뭘 좋아할까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너무 남들한테 유행이나 이끌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 터지는 콘텐츠들은 이미 그 사람 거지 내가 쓴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 이런 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뭘 궁금해했지?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게 뭐였지? 그런 거, 나 이런 거 궁금해서 지금부터 찾아볼래요. 이런 것도 하나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거에 어떤 나 지금 자아 탐구 중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자기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 그쵸. 일상 자체가. 맞아요. 왜냐면 지금 다 퍼스널 브랜딩 그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다 이거 어떻게 들어오시는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 글을 올려놓으면 볼 거라는 건 거죠. 그쵸. 사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주제로 글을 올리면 맞아요. 지금 그쵸. 같이 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구독자가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시작하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이제 자기만의 스토리로서 정리해 나가면 같이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그것을 읽어주는 분들이 같이 몰입의 환경과 공감의 과정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맥락상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저를 어떻게 하면은
나의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목적을 두고 콘텐츠를 거의 작업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의뢰를 해줘야 되는 어떤 고객이 정해져 있고 그 고객에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리려면 저의 전문성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이제 콘텐츠로서 보여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순서로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제가 이 일을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명분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왓을 보여주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만약 당신이라면 나를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떠한 마지막 확신을 좀 보여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적인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블로그는요 사실 조회수도 굉장히 낮고 어떻게 보면은 딱 고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뭐 디자인 싱킹, 브랜드 기획, 뭐 워크샵, 뭐 교육, 마케팅 교육 이런 거다 보니까 타겟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구독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 딱 정확한 키워드에 제 콘텐츠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싱킹 워크샵 하면 제 콘텐츠가 이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좀 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항상 기록합니다. 결국요 이렇게 생각해요. 기억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결국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록하는 습관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가 무엇을 했지, 무엇을 할 거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 결국 나중에 엄청난 자신만의 그 일거리들을 찾는 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콘텐츠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그 일상 자체를 좀 기록해보는 것부터 작게 한 발 한 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아카이빙이 되면 충분히 그것 자체가 나의 자산이 된다 이런 얘기로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로 한 분이 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전공자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거나 나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나 자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식으로 시작을 해봐라. 일상을 기록해봐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약간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일상의 기록들을 타인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일기는 일기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의식하고 쓰는 글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감정과 상황에 집중되어진 어떠한 스토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의 일과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을 때 내가 느꼈던 것,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들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어떠한 나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나에게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남들이 이걸 읽어줘야지, 이거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지? 이러한 관점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저는 아무런 글도 쓸 수 없어요. 누가 저보고 전문가라 그러고 저 여자가 뭔데? 디자인 싱킹 뭔데? 네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관점? 내 생각? 이것만, 나의 가치관만 명확하면 누군가에게도 의미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남을 구독자를 의식을 하지 말고 뭔가 자연스럽게 진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나만의 일기장이다, 일상 아카이빙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정님도 비법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혹시 글 전공하셨어요? 사실 글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쵸. 네, 글을 계속 써오는 습관들을 습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저도 글 전공자 아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저희가 작가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 제가 동화 작가는 했어요. 이건 좀 반칙이다. 이건 좀 반칙이네요. 하지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가가 아닌데 동화 작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이 되게 필요한 게 저희가 블로그나 SNS를 할 때 작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맞아요. 활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 못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글을 엄청 잘 쓰고 대단한 막 글을 써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디자인 싱킹 궁금한데 검색했을 때 대표님의 글이 나오는 거고 뭔가 이제 브랜딩이나 그런 거를 검색을 했을 때 제 글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내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관점이 동의가 되고 공감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주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SNS 같은 거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진짜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많이 써보시면은 그 안에서 내가 글을 조금 더 편하게 쓰는 글이 있어요. 주제가. 그쵸, 네, 쓰다 맞아요. 보면 나와요, 그게. 일단 해봐야 또 네, 아는 거군요. 근데 그걸 네. 안 쓰면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고민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블로그나 SNS를 하다 보면 내가 편하게 쓰는 그런 주제들이 있고 반응이 나타나는 글들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왜 이거는 굳이 사람들이 더 많이 봤지? 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잘하는 거고 남들도 좋아하는 그 접점이 되는 건데 이걸 안 해보면 모른다라는 건 거죠. 제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실 그 인스타가 이제 공식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이 있어요. 근데 공식 계정은 정말 일하는 저의 모습이고 이제 개인 계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어떤 슬픔과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허심탄회하게 일기장처럼. 일기장처럼 네.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여러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네가 올린 그 글 때문에 자기 너무 슬펐다고.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말에 아이를 재우고 혼자 나와서 새벽에 일을 하는데 그 아이를 재우다 보면 너무 졸렸거든요. 왜냐면 주말이었고 너무 피곤하고 나도 정말 자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이제 딱 방을 나갔어요. 그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 나한테 분명히 이것들이 작은 겹겹이 쌓여서 큰 보상을 줄 거야 라는 거를 그걸 이제 썼죠. 그게 새벽 한 3시였던 것 같아요. 벌써 눈물 터져.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근데 새벽 그 글이 감성도 정말 몇 줄 살짝 아니었거든요. 섞어서. 근데 그 글 때문에 진짜 제 주변 지인분들이 너 정말 열심히 너한테 정말 감동받았다. 그거 정말 진심이 쉽지 않아. 와닿았나 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줄 안 되는 그 글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저의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 상황을 모두 알거든요. 엄마들은 진짜 알아요. 정말 애 힘들어가지고 겨우 재우고서 나오는 그 발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를 좀 공감할 수 있었다. 너의 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나의 어떠한 컨텐츠들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게 맞아요. 또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었구나. 네, 개인 계정이었지만 오, 뭐 네.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보내봤을 때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의미가 부여된 맞아요. 그런 콘텐츠 사례였던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SNS라는 말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막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맞아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이야기를 올리고 그것과 소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럼에도 그래도 진짜 나 뭐 적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주제별로 이렇게 딱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육아 뭐 글이 맞아요. 아시죠? 네. 그거 보시고 나 뭐 올려보지? 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 정치, 경제 뭐 다 있어요. 선택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를 할수 사진, 뭐 있겠네요. 육아, 뭐 일상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제의 글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거를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잘하겠다, 꼭 완벽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일단 써보다 보면 아까 그 앞서 주제 1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나의 강점을 찾는 게 오히려 이제 그냥 제가 혼자 못 찾겠으면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찾아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맞아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너무 그럼에도 뭔가 좀 명확한 주제를 갖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 뭐 다른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시거나 해서 그렇죠.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